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주변은 논과 밭으로 가득 차 있고 밤이 되면 불빛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딴 곳이었다. 그런 마을에 내 어릴 적 친구 준수가 있었다. 우리는 매일 같이 함께 놀곤 했다. 그 여름도 유난히 뜨거웠다. 학교가 방학을 맞이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벌레를 잡거나 작은 하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의 오래된 한옥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곳이 유령의 소굴이 되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준수와 나는 밤에 그 집을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무모했지만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었다. 달빛이 대지를 스칠 때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문은 열려 있었고 내부는 예상대로 황량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이상한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대충 웃어 넘겼다. 갑자기 먼지 쌓인 거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빛을 비췄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준수가 말했다. 거봐, 그냥 바람 소리겠지. 뭐가 있겠냐? 그래도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을 탐험했다. 북쪽 방에서 무엇인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방의 문을 여니 방 안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저 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방 구석에 있는 큰 거울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사람의 형체가 우리 뒤에서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을 봤다. 그 형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나는 준수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여기 뭔가 있어 라고 외쳤다. 준수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우리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젠 분명하게도 누군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우리는 손전등도 떨어뜨린 채 미친 듯이 달렸다. 밖으로 나와 마을로 돌아오니 뒤를 따르던 발소리는 사라지고 짙은 어둠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헐떡이며 겨우 숨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그 집 근처는 아예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였다. 준수와 나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그 한옥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뒤에 서 있는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꿈속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었고 점점 다가오는 공포의 형체는 어느 순간 우리 귀에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섬뜩한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날 잊지 말아줘.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 둘 모두 점점 피폐해져갔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상담을 받았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수와 나는 점점 서서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도시로 이사하며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지금도 나는 잘 때면 그날의 한옥과 거울 그리고 그 뒤에 형체가 떠오를 때가 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두렵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 생각하며 애써 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끝내 지울 수 없는 기억은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몇 년이 지나도 피할 수 없는 기억. 그것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집세도 저렴하여 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거주한 집은 오래된 3층 빌라로 2층에 내가 살고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대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사하던 첫날 집 주인은 이 빌라에 대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빌라에 원래 다른 세입자들이 꽤 있었는데 작년부터 한 세대씩 이상한 이유로 떠났어요. 다들 말은 못하지만 소문으로는 귀신이 나온다고.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았고 그저 흥미롭다고만 생각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면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곤 했다. 귀기 가득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거의 잠들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방 천장에서 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 혼자 사는 이 집에 분명 위층에는 사람도 없으면서도 소리가 나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 복도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손전등 앱을 켜서 주위를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직감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공포에 질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는 바닥을 내려다보니 누군가의 발자국이 내 옆을 따라 지나가고 있었다. 그 발자국은 젖은 듯 반짝였고 주변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었다. 급히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상황을 친구에게 전화로 설명했다. 친구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빈집이라는 주의 표시가 붙어있는 옆집의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나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그 얼굴 뒤로는 낯선 남자가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마치 소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실내 온도가 한순간에 확 떨어져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추웠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집안을 배회하는 듯한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매번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찬바람을 느끼곤 했다. 그 빌라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나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하고 빌라를 떠났다. 몇 달 후 그 옛집을 지나가면서 그 빌라가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빌라가 사라지면 귀신도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내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이 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경고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 빌라에 있던 존재가 나를 따라온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내 이사를 추적하여 마치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는 늘 혼자 있을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 썰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어떤 한적한 건물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 존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훈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지훈의 외할머니는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주민 중 하나였고 그녀는 오래된 전통 민속 신앙을 따르고 있었다. 지훈은 어렸을 적 이 마을에 대해 좋은 기억이 많아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차를 탔다. 지훈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전과 다르게 공기 중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외할머니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훈은 문이 잠겨있지 않음을 알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은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에는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지훈이 물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무언가에 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심지어 몇몇은 실종되었어요. 지훈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었다. 그것은 산신에 관한 이야기였고 해마다 특정한 날에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는 한낱 전설로 치부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전설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지훈은 어르신들과 함께 최근 실종된 사람들이 사라진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고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과 사람의 것이 아닌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날 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한 지훈은 혼자서 밖을 나섰다. 한참을 걷던 도중 그는 숲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고 폐허가 된 사당이 있었고 그 앞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고도 기이했다. 지훈은 그들을 피해 사당 주변을 탐색했다. 그러던 중 그는 벽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주문 같았다. 곧이어 지훈은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개 속에서 그는 귀를 찢는 듯한 속삭임을 들었다. 돌아가라. 여기는 너의 곳이 아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지훈은 일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외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지친 듯 보였다. 외할머니는 지훈을 따로 불러 말했다. 지훈아, 마을을 떠나거라. 이곳은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란다. 지훈은 외할머니에게서 사당에 관한 옛 이야기를 들었다.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산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왔고 그 전통을 어기면 끔찍한 저주가 내린다고 했다. 마을의 지금 상황은 전통을 잊고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외할머니는 설명했다. 결국 지훈은 외할머니를 설득하여 그녀와 함께 마을을 떠났다. 며칠 후 신문에서는 마을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다시는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어느 깊은 밤 그는 바람에 흩날리는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심하거라. 지훈아. 지훈의 이야기는 그저 도시전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가 겪었던 공포는 분명히 현실 속에서 그의 가슴에 남았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잊힌 전통과 미신 속에 잠재된 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